안녕하십니까. 안규백, 최초로 그 방위병 출신의 국방부 장관이죠. 방위 출신의 국방부 장관 안규백. 와, 재산을 공개했는데 심각합니다. 정말 송곳 검증을 해야 됩니다. 이 안규백의 재산 문제하고요. 그 다음에 안규백이가요, 북한은 적이면서 동포다, 동포. 그러면서 그 9.19 합의를 복원해야 된다.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. 국방부 장관에게 그 군사력으로 북한을 억제하면 되지. 굳이 통일부 장관도 아닌데 본인이 9.19 합의를 복원해야 된다. 이 말은 우리 완전히 안보 자해행위를 하는 겁니다. 이러다면 우리가 엄청난 그 피해를 보는 거예요. 예를 들어 이제 GP를 갖다가 같은 숫자로 없애자. 그러면 북한이 GP가 만약에 100개고 우리는 20개다. 같은 숫자 10개씩 없애면요, 이게 맞습니까? 또 이게 우리 정찰 자산이 장점인데 정찰 자산이 정찰을 못하게 하자.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. 9.19 합의는 북한이 먼저 깨가지고 또 이게 파괴했는데 우리한테 아주 불리한 안보 자해행위 9.19 합의를 복원해야 된다. 이것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리고 국방부 장관은요, 북한을 주적으로 삼아서 그대로 그 전쟁만 대비하면 되지. 북한이 동포니까 따뜻하게 껴안아야 된다. 이게 무슨 국방부 장관이야? 완전히 적을 가지고 따뜻하게 껴안아야 된다. 이게 말이 됩니까? 예를 들어 임진왜란 하는데 일본은 이웃이니까, 가깝고도 먼 이웃이니까 따뜻하게 껴안아야 된다. 적이지만 이러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? 똑같잖아요. 적은 적이지. 국방부 장관이 볼 때는 주적이지, 주적. 뭐 이렇게 따뜻하게 껴안아 동포라고. 하여튼 이것만 봐도 이게 말이 안 되죠. 더군다나 대통령도 군면제, 그 다음에 김민석이도 군면제, 그 다음에 정청래도 군면제. 뭐야 이게? 총리, 집권당 대표 후보, 총리, 대통령 전부 군면제. 거기에 국방부 장관은 방위. 이래가 나라 어떻게 지키느냐고. 개판이지. 이 문제를 먼저 지적하고요. 더 심각한 거, 제가 이제 문제 의혹을 처음 제기합니다. 기자들이 보도를 안 해. 이 기자들이 보도를 안 해. 이건 제가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. 재산 문제 제대로 검증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. 제대로. 좀 국민의힘 정신 좀 차리고 송곳 검증해보자고. 안규백이 방위 출신 국방부 장관 평생 돈을 번 적이 없다. 왜? 안규백이는요, 안규백이는 운동권 왔다가 바로 이제 그냥 평민당의 당의 관료입니다. 우리 국민의힘에도 가면 당직자들 있잖아. 당직자들에게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월급만 줍니다. 야당. 그렇죠? 돈을 번 적이 없다고 한 번도. 안규백이가 왜? 그냥 이게 좌파 찌라신지 신문에 기자 좀 하다가 당직자로만 계속 와가 국회의원을 했잖아. 5번. 그러면 이게 국회의원이 돈 버는 자리냐? 오히려 월급 받으면 자기가 쓰기 바쁘죠. 오히려 이게 빚지는 자리입니다. 평생 직업을 국회의원 외에는 가져본 적이 없다. 돈을 번 적이 없다 이 말이야. 그건 다 확인했지. 부인도 마찬가지고. 자, 그런데 재산이요. 와, 이거는 진짜 깜짝 놀라. 이거 한번 제대로 검증해야 됩니다. 안규백이 재산을 신고했는데 얼마냐? 신고재산입니다. 신고재산이 72억입니다. 야, 대단합니다. 신고재산이 72억. 평생 돈 번 적이 없어요. 김민석이처럼. 72억. 근데 더 웃기는 게요. 더 웃기는 게 예금이요. 와, 좌파 운동권 평생 국회의원 외에는 한 게 없단 말이야. 좌파 운동권 위선이 대단합니다. 본인 거 보세요. 본인 재산이 예금이 29억 700만 원. 와, 본인 명의로 예금만 29억 700만 원. 30억이 30억. 예금만. 그 다음에 주식, 정권이 13억. 정권이 정확하게 12억 9,100이니까 13억. 그 다음에, 그래서 본인 명의로 42억. 한마디로 그냥 예금 30억, 예금 29억에 주식 13억. 부채 3,500, 이거는 뭔지도 모르겠는데, 하여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 명의로 42억. 근데 전부 다 예금이야. 주식하고. 주식이 13억. 야, 안규백이 너 국방부 장관님만 하면서 주식에 맨날 신경 써가지고 되겠냐? 야, 이재명이도 대통령 떨어지자마자 주식 그래 하던데
이재명이가 총각 때부터 주가 조작했던 거 정보도가 돈 벌었다고 자기 자서전에 써놨잖아. 와, 이재명 정권의 국방부 장관 답네. 너 주식한다고 신경이 딴 데 가 있겠냐? 주식이 13억이네? 예금이 30억? 와, 이게 말이 됩니까? 42억. 자, 그 다음에 부인을 보자고요. 부인. 배우자 명의 재산은, 배우자 명의는 이제 아파트가 하나 있네. 이거는 공시가나 하니까 싸게 한 거 실제 더 나가겠지. 서울 동대문구의 이문동 아파트 7억. 이런 게 배우자 거예요. 아파트 7억. 그 다음에 전주시 아파트 지분, 그럼 뭐 얼마 안 돼요? 1,500. 그 다음에 예금. 부인 명의 예금 19억 9,900. 와, 이 딱 200억이네? 아, 20억. 부인 명의의 예금이 20억이다. 본인 명의의 예금은 29억. 둘이 합치면 예금만 49억? 와, 예금만 이게 50억이 되네? 이런 이게 장관이 운동권에 돈 이게 평생 땀 흘려가 돈 번 적이 없는 놈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? 이런 경우 있었냐고. 예금만 50억이고 주식이 13억이야. 아파트하고. 방위 출신이 제가 보니까 이게 직업이 없어요. 세금 얼마 냈는지 한번 조사해보고. 그래서 이게 상속을 좀 많이 받았나? 뭐 장남이 7,500, 차남이 4,700 이런 거 빼고요. 뭐 엄청나게 그 자식들도 막 전부 이게 몇천만 원씩 있는데 그렇게 빼더라도 그래서 이게 상속을 많이 받았나? 아버지가 고창에 있어, 고창. 전라도 고창이 고향인데 아버지가 이게 돈은 조금 있었을 거야. 뭐 출마도 하고 이게 면장, 뭐 면회, 뭐 금고 한 거 보면 돈은 조금 있었다 봐요. 그런데요, 거기 칠남매입니다. 차남이야. 안규배가 이제 고창인데 아버지가 칠남매 중에 차남이야. 사남 3년가? 삼남 3년가? 이게 안규백이 치맥에 노입니다. 안규백은 이제 다 이게 정치인들 나무 위키에 나타 노잖아요. 대한민국의 정치인 안규백 61년생, 고향이 고창, 3남 4년에 제가 맞네요. 3남 4녀 중에 차남으로 태어났다. 장남이라고 다 재산 모르는 것도 아니야. 아버지는 면장을 했다. 그 다음에 마을금고 이사장을 했다. 그러니까 돈이 좀 있을 수 있지. 근데요, 돈이 좀 있을 수 있지만 3남 4녀가 나눠주잖아. 그러면 이게 상속해봤자 얼마 될까? 뭐 시골에서 물론 옛날에 뭐 인총 김성수 이런 분들이하고 그때는 농사가 재벌이지만 인총 김성수나 근데 요즘요 시골에서 고창에서 면장했다 한들 과연 이게 재산이 뭐 수백억일까? 근데 또 7남매가 나눠 가지면 얼마 될까? 그 중에 또 절반은 상속세잖아. 자, 여기서 첫째 검증할 거 상속세를 얼마 냈냐? 이걸 이렇게 손검증해야 된다고. 상속세를 얼마 냈냐? 왜? 본인이 번 돈이 없으니까. 상속세를 얼마 냈냐? 특히 아버지, 그 다음에 부인도 엄청난데 부인이 어떤 집안인데 부인은 상속세를 얼마 냈냐? 제가 보기에 뭐 얼마 냈을까? 그렇게 많이 냈을까? 특히 안규백이 이름으로 40몇 억이 있으니까 부인이 상속받으면 안규백인데 안 가잖아. 따라서 이게 양쪽 다 상속 재산이 얼마인데 얼마 세금을 냈냐? 왜? 이게 중요하니까. 번 돈으로는 납득이 안 된다. 그러면 이게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얼마 냈냐?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된다. 이걸 제가 첫째 촉구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. 이게요, 흐름을 봐야 되잖아. 제가 매년 볼 필요도 없어요. 돈이란 게 흐름을 봐야 되잖아요. 상속은 옛날에 받았을 테니까 그것도 검증해 봐야 되지만 제가 가장 최근에 보자. 우리가 김민석이도 제가 5년 걸 봤잖아요. 근데 안규백이가 20년에 4년 전이죠. 5년 전. 안규백이가 2020년에 재산 신고가 56억이다. 왜? 그 이후에 상속할 리는 없잖아요. 나이가 있는데 안규백 61년생인데 부모님이 옛날 돌아가셨다 보고 안규백이 2020년에 재산이 56억이다. 56억. 신고한 게. 자, 그러면요. 그 사이에 뭐 아파트가 오른 건 없죠. 아파트는 원래 7억밖에 안 되는 공시니까. 그럼 이게 예금이 늘었단 거 아니에요. 와, 56억이다. 재산이. 그럼 이게
이번에 72억이다. 얼마 늘었죠? 56억 14억 플러스 2. 16억 늘었네. 와, 안규백이 4년 좀 넘는데 5년 가까이 되는데 근데 16억이 늘었는데 아파트가 오른 건 아니에요. 아파트는 지금도 그 공시가 7억밖에 없으니까 전부 예금 주식이야. 16억이 2026년 늘었다. 그럼 이게 뭐로 늘었을까? 와, 16억이 늘었다. 예금으로 이게 늘 수가 있나? 또 이게 그 사이에 뭐가 있었나? 제가 이게 연도별로 보니 그렇더라고. 제가 2020년만 확인했어요. 왜? 너무 오래되면 그러니까 이게 가장 4, 5년이 딱 좋으니까 김민석이 분석하듯이 그때 56억이어서 근데 이번에 72억이야. 그럼 이게 16억이 늘면 의원들이 1년에 세비 10원 나서면 1억이잖아. 그러면 이게 그 5년, 4년, 5년 해봤자 10원 나서도 4, 5억이잖아. 이거 설명이 안 되잖아. 이걸 이렇게 송급 검증을 해보자고요. 무슨 세금을 냈는지 상속재산에서 한번 검증을 해보자. 왜 2020년에 56억이 이번에 72억이 됐을까? 혹시 이게 주식해가지고 대박을 터뜨렸나?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죠. 대표적으로 그 심우정 총장,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.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예요. 오세훈 시장님 이게 외국에 주식 사가지고 대박 터뜨리가 몇십억 버는 게 본인한테는 좋지만 국민들 보기엔 안 좋아. 왜 그러냐면 이게 주식은 자유지만 그런 게 서울시장일 때는 시정 전념해야 되니까 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안 좋아. 그런 게 코인 투자가 벌어도 안 좋아. 심우정 총장도 외국 주식 투자가 재산이 몇십억 늘으니까 안 좋아. 그래서 이게 별로 평판이 안 좋아. 그러니까 맨날 탄압받지. 가진 거는 많아 본인이. 근데 돈하고 명예와 권력을 같이 가지면 안 된다고. 같이 가지면. 그냥 검찰총장과 서울시장이면 청렴한 게 좋아. 김문수보다는 청렴한 게 아무리 자본주의 국가지만 미국의 트럼프야 돈 많이 벌어도 그건 미국의 이야기고 우리나라는 아직 권력과 돈이 같이 가면 안 되거든 명예가.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 주식을 13억 한 거 보면 주식 투자해서 대박을 터뜨렸나? 뭐 김남국이처럼 코인으로 해가 100코인 아닌 것 같은데 김남국이처럼 이게 코인 버는 거 보기 안 좋다고. 국회의원이 뭐 코인만 해 밤새도록. 하여튼 저는 철저한 검증을 해야 된다. 납득이 안 돼요. 안규배가 번 돈이 없는데 70억인데 예금이 와 본인이 30억에 부인 20억 예금이 49억이다. 주식이 13억이다. 본인에게 국회의원에 한 게 없다. 옛날에도 아버지 7남매인데 시골에서 얼마 남겼을까. 근데 이거는 또 최근에 2020년부터 최근에 상속받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했을까. 하여튼 안규배가 재산을 정식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왜 처음에 상속세 안 내고 첫 시작했을 가능성이 많거든. 처음부터 원점에서부터 철저하게 한번 재산을 매년 파악해달라. 국민의힘 제가 그걸 촉구합니다. 제가 이 정도 문제 제기했으면 저도 이게 바빠요. 솔직히 변호사도 바쁘고 방송도 이게 많이 하고 제가 다른 검증할 것도 많아. 그러니까 근데 이 정도 제가 문제 제기하면 나머지는 이렇게 국회 국방위에서 하나하나게 원점에서부터 상속 시장 청년대 원점에서부터 재산을 왜 5선이니까 25년 됐잖아. 25년 동안 매년 원점에서부터 이게 어떻게 늘어나는지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된다. 정말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이런 게 국방부 장관이에요. 다 떠나서 이게 예금이 50억에 막 주식 이러면요. 이게 뭐 안보가 관심이 됐겠어요? 돈에 밖에 관심이 더 있겠느냐고. 말이 안 되죠. 우리 김관진 장군 얼마나 청렴결백하고 그 버스 타고 다니잖아. 제가 만나 식사하면 택시 타라고 택시만 잡아줍니다. 택시비 없어서 전철 타고. 그래서 제가 김관진 장군 식사를 여러 번 했거든요. 그러면 이게 제가 택시를 불러서 잡아주는 이런 청렴결백한 분이 김관진 장군인데 안규백이 이놈 방위 출신이 재산이 70억이 뭐냐고. 그런다고 해서 지가 돈 버는 게 있나? 그것도 아니잖아요. 철저하게 함께 검증을 해야 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